19가에서 배울 내용은 인사입니다. 그 첫 번째,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따라했습니다. 好, 好. 이 好는 좋을 호자로서 좋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하지만 인사를 하는 표현으로서는 건강하다, 안녕하다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인사를 하는 대상이나 시간대를 지칭하는 단어, 바로 뒤에 好를 놓으면 되겠지요. 안녕하세요 라는 표현은 당신, 너는 안녕하냐 라는 뜻이죠. 따라했습니다. 你好, 你好. 상대방이 윗어른이라면 您好, 您好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간대를 나타내는 단어 뒤에 놓여서 쓰이기도 하죠. 아침에 쓰는 인사, 좋은 아침입니다. 早上好, 早上好. 좋은 저녁이네요. 晚上好, 晚上好. 早上好는 good morning, 晚上好는 good evening과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好와 마찬가지로 다음 단어 따라해 보시죠. 안, 편안할 안자를 쓰기도 합니다. 이 역시 好와 마찬가지로 시간대를 나타내는 단어 뒤에 안을 붙여주는 형태로서 쓸 수 있습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早安, 早安. 早는 이른 시간이죠. 즉, 이른 아침에 평안하세요 라는 뜻이 되니까 잘 잤나요? 다음, 晚安, 晚安. 이 표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晚, 늦은 시간대, 저녁이었잖아요. 따라서 晚安을 good evening, 晚上好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晚安은 늦은 시간에 편안하세요 라는 뜻으로서 이 晚安은 만났을 때 쓰는 표현이 아니라 헤어질 때 쓰는 표현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늦은 시간 평안하세요. 영어로 얘기하면 good night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早上好. 이 표현은 따라했습니다. 早安과 같은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아침 인사죠. 따라해보세요. 早上好, 早上好. 또는 早安, 早安. 이를 줄여서 한 글자로만 쓸 수도 있습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早, 早. 이렇게 인사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만났다면 따라 읽어보시죠. 晚上好, 晚上好. 그리고 이제 헤어질 때는 따라 읽습니다. 晚安, 晚安 이라고 쓴다는 것입니다. 즉, 早上好, 早安은 모두 아침 시간대 만났을 때 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저녁 시간에 만날 때는 晚上好, 그리고 헤어질 땐 晚安으로 구별해서 쓰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과 4번 그리고 5번은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단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在 在 지금 보시는 단어는 다시 제자입니다. 이제 다음 단어 읽어보시죠. 要 要 이 단어는 또 우자지요. 이 단어 이유로 발음하면 틀립니다. 즉, 이 모음과 어우 모음이 합쳐진 복모음이라는 점 주의하셔야 해요. 이어, 이어, 이어. 다시 제, 또 우. 한국어로 얘기하면 다시 또인데 이에는 차이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국어에서는 구별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중국어에 있어서 在 다시 제자와 要 또 우자는 전혀 다른 개념이 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在는 아직 반복되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의 반복을 뜻해요. 반면에 要는 이미 반복이 된 상황에서의 반복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在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반복을, 要는 이미 발생한 반복을 뜻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제부터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인사를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지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다시 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또 다시 본다는 이 행동을 반복한 건가요? 하지 않은 건가요? 아직 반복이 안 되었죠?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또 봐요. 안녕. 또 봐요. 다시 봐요. 아직 발생 안 했죠? 다시 본 거 아니죠? 이때는 짜이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헤어졌어요. 이제 저는 집에 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시 왔네요. 어때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본 거죠? 발생한 거죠? 반복된 거죠. 이때는 要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또 다음 단어를 비교해 보시죠. 따라 읽습니다. 칸, 칸. 지금 보시는 이 칸은 볼 간자입니다. 다음, 见, 见. 이 단어는 볼 견자지요. 그럼 칸, 볼 간자와 见, 볼 견자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물론 한국어에서는 구분이 안 됩니다만 중국어에선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칸, 본다는 얘기입니다. 즉, 시각적으로 어떤 것을 본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见, 见, 볼 견자는 만난다라는 의미가 강한 단어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보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지니지 않습니까? 야, 어저께 너 뭐 봤어? 나 어저께 무슨 영화 봤어. 이때는 칸이 되는 거죠. 반면에 야, 어제 너 길거리에서 철수 봤다며? 이때는 만났다는 개념일 경우엔
찌엔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보시죠. 저는 업무상 해외를 종종 다니는데요. 실제 공항에서 유명한 연예인들을 볼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A라는 유명한 연예인을 공항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그일 때 저는 칸타 그를 보다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찌엔타 그를 만나다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칸이 맞습니까? 찌엔이 맞습니까? 이건 구체적인 상황을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것이죠. 유명한 연예인 A씨를 제가 멀리서 그냥 보기만 했다면 그건 칸타입니다. 반면에 제가 다가가서 아유 A씨 저 팬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찌엔타가 되겠지요. 사실 칸과 찌엔을 좀 구별하기 애매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아예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 읽어보시죠. 칸지엔, 칸지엔. 따라서 중국어에 있어서 헤어질 때 쓰는 말, 안녕, 다시 보자 라는 말은 이제 다음과 같이 쓰게 되는 거지요. 따라 읽습니다. 再见, 再见, 再 헤어지는 거니까 지금 다시 만난 상황이 반복된 게 아니죠. 미래에 반복될 상황이죠. 그러니까 在. 그리고 보는 게 아니라 만나는 거죠. 그래서 见, 再见이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땐 再见이 아니라 又见, 又见이라고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 읽습니다. 又见, 又见. 물론 又 이것은 이미 반복이 된 상황이죠. 이미 발생을 한 겁니다. 중복되어서 발생을 한 거니까 시제로는 과거가 되는 거죠. 따라서 又라는 단어 뒤에는 습관적으로 다음의 표현이 옵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了, 了. 따라서 또 만났네 라는 표현 따라 읽어봅니다. 又见了, 又见了. 헤어질 때 쓰는 말 안녕 또 봐요. 再见, 또 봐요.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이제 또 만났네. 반복이 된 거죠. 따라서 이때는 짜이가 아닌 又见이 되는데 이때는 이 단어가 들어가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어는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발음 따라해 보시죠. 完了, 完了. 이 단어는 완료라고 읽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임무 완료라고 쓰지요. 즉 끝마칠 료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글자의 첫 번째 의미는 끝마치다,
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는 것이죠. 발음은 리ao, 리ao, 삼성이 됩니다. 동작이 끝났다라는 것은 시제상 뭐가 돼요?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아니면 과거입니까? 끝났다는 것은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과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중국인들은 이 리아오라는 단어에서 착안을 해서 동사 뒤에 놔주는 시제 보를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즉 동사 뒤에 이 류자를 놔줌으로써 동사가 끝났다. 결과 과거형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조사로 쓰게 된 거죠. 근데 이때는 끝나다라는 의미의 동사와는 구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발음을 다음과 같이 고칩니다. 따라했습니다. 르, 르, 러가 아니에요. 르, 르를 경성 처리한 겁니다. 르, 르. 따라서 앞으로 동사 뒤에 이 르가 온다면 동사의 시제가 과거가 됐음을 나타내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칸, 보다, 칸러, 보았다. 팅, 듣다, 팅러, 들었다. 슈어, 말하다, 슈얼러, 말했다가 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따라서 이어지엔 또 보았다라는 것은 이미 반복이 된 거니까 과거이므로 반드시 이 표현 르가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 읽습니다. 이어지엔러, 이어지엔러. 따라서 예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我们再见, 我们再见. 우리 또 봅시다. 아직 안 만난 거죠? 반면에 또 만났네. 我们又见了,我们又见了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6번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谢谢,谢谢,谢라는 단어는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감사합니다의 사자가 바로 이 시에지요. 따라서 같은 단어를 중복해서 써줌으로써 고맙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시에는 원래 사성이에요. 따라서 중국인들은 짝수를 선호하니까 원칙대로라면 시에시에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시에시에라고 해버리면 고마워요. 고맙다는 얘기일까요? 안 고맙다는 얘기일까요?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발음하기도 힘들죠. 따라서 상대방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단어는 경성 처리한 겁니다. 따라해 보시죠. 谢谢,谢谢. 바로 이것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울러 바로 谢谢 뒤에 감사 표시의 대상을 놔줌으로써 상대방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당신인 경우 谢谢你,谢谢你. 당신이 윗분인 경우 谢谢您,谢谢您. 아빠인 경우 谢谢爸爸, 엄마인 경우 谢谢妈妈, 선생님, 교수님인 경우 谢谢老师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谢谢는 다음의 단어로도 바꿔 써줄 수 있지요. 따라 읽습니다. 感谢,感谢. 感谢가 한국어로 도금하면 감사입니다. 아울러 이 感谢라는 표현의 문법적인 역할은 谢谢와 완벽하게 같죠.
당신께 감사하다. 感谢你. 윗분이면 感谢您. 아빠, 感谢爸爸. 엄마 고마워요. 感谢妈妈. 선생님, 교수님 고마워요. 感谢老师.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7번 不客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음 따라해 보시죠. 不客气,不客气. 원래 성조는 不客气 이지만 이 역시 不客气 라고 발음하면 다소 힘들 뿐더러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이 뿌는 변칙 성조이기 때문에 사성 앞에서는 이성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지요. 따라서 不客气가 아니라 不客气 라고 발음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不客气의 不는 무엇이 아니다 라는 뜻이지요. 따라서 不客气의 의미를 알려면 뒤에 있는 단어 客气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이 客气는 한국 발음으로는 객기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쓰지요. 야야야, 괜히 객기 부리지 마. 그럼 객기를 부리지 말라는 건 뭐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여러분들께 여기서 한 가지 알려드려야 할 것은, 외국어를 정말로 잘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모국어의 의미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어를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 비로소 중국어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중국어를 배우는 틈틈이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한국어의 의미도 때때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객기란 무슨 뜻일까요? 왜 우리는 객기를 부리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객기는 직역을 하면 손님의 기운이지요. 기운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하지만 없지도 않은, 즉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그 무엇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님의 기운이 무슨 뜻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손님의 기운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중국어에는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主场比赛, 主场比赛. 그리고 客场比赛, 客场比赛. 비사이는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사이 자체가 시합, 경기인데 짝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시합, 경기란 누가 이기고 지냐 서로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를 붙인 단어라고 했습니다. 장은 마당장, 즉 장소란 뜻이니까 主场 주인된 장소, 客场 손님된 장소에서 열리는 경기라는 뜻이 되겠죠. 즉 主场比赛는 홈 경기가 되는 것이고, 客场比赛는 어웨이 경기, 게스트가 되어서, 즉 손님이 되어서 하는 경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중요한 한 경기가 남아 있다면 여러분들은 主场比赛를 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课场比赛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10이면 10명 모두 主场比赛, 즉 홈 경기를 선택할 것이 됩니다. 그럼 왜 굳이 主场比赛를 선호하는 걸까요? 홈 경기는 익숙한 거죠. 늘 거기에서 연습을 해왔던 것입니다. 또한 거리도 가까우니까 체력적으로도 안배가 가능하겠죠. 아울러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유리한 것입니다. 반면에 客场比赛, 어웨이 경기는 왜 불리할까요? 일단 그 낯선 구장에서는 연습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어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손실이 있을 수 있겠죠. 심지어 응원 나온 사람들도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主场比赛, 홈 경기를 선호하고 客场比赛, 어웨이 경기를 피하려 드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客气, 손님의 기운이 무엇인지 추측이 가능하신가요? 즉, 손님이란 주인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그곳에 낯선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거지요. 잘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색한 거지요. 다시 얘기해서 客气, 손님의 기운이란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不客气 하면은 손님의 기운을 부리지 마라, 즉 어색해하지 말라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뭐라 그래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가방 휙 던져놓고 엄마 나 학교에서 다녀왔어 빨리 배고파 밥 줘! 라고 하겠지요. 누가 집에 들어왔을 때 가방을 공손히 놓고 엄마 저 학교 다녀왔습니다. 저 배가 고파요. 밥 좀 주세요. 라고 하겠냔 말입니다. 이는 무엇의 기인이에요? 바로 익숙함에서 기인한다는 얘기죠. 바꿔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친구네 집에 갔을 때 가방 휙 던져놓고 어머니 저 왔어요. 밥 좀 줘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지요. 왜? 그건 무례한 거니까요. 가방을 공손히 놓고 정중하게 어머님 저 왔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어머님께서 배고프지 밥 줄게 하면 오히려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라고 한 발짝 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어치, 바로 손님의 기운이 되는 것이니까 겸손을 떨다, 겸양을 떨다, 겸손해 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즉, 不客气 하면은 손님의 기운, 겸손 떨지 말라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不客气는 다양한 경우에 쓸 수 있죠. 첫 번째, 상대방이 여러분들께 谢谢 고마워요 또는 미안해요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때요? 상대방이 谢谢 고마워요 할 때 그럼 고마워해야지 라고 얘기해요? 아니지요. 상대방이 谢谢 感谢 고마워요 라고 했을 때 오히려 여러분들은 아우 별 말씀을 괜찮아요. 겸양 떨지 마세요. 겸손해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쓰는 중국어 不客气가 된다는 거죠. 즉 谢谢 不客气가 하나의 완전한 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을 배려할 때 사양하지 마세요. 체면 차리지 마세요 라는 의미로 쓴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친구네 집에서 밥을 먹는데 어머님, 잘 먹을게요. 이렇게 먹는 사람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조심스럽게 밥을 먹고 반찬도 내 앞에 있는 것만 깨작깨작 먹게 되죠. 왜요? 불편하니까요. 그렇지. 손님의 기운이니까요. 그때 그 모습을 보던 친구의 어머님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럼 너는 손님이니까 그렇게 먹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다는 얘기죠. 아이고, 편하게 해. 편하게 먹어. 어서 이것도 줄까?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이때 친구의 어머님이 쓰는 표현, 부크어치, 겸양 떨지 마, 겸손해하지 마, 불편해하지 말라는 의미로서 부크어치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호의에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또는 봐주지 않겠다라는 의미로도 부크어치를 쓴다는 얘기는, 자, 이제 친구 어머니께서 기왕 그렇게 편하게 하려고 거듭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손님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먹어야 돼요. 라고 하시겠어요? 아니죠. 네, 그럼 사양치 않고 먹겠습니다. 편하게 할게요.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란 얘기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표현 역시 부크어치. 네, 그럼 크어치. 손님으로서의 기운을 부리지 않을게요.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부크어치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아가 승부 또는 격한 감정에서 상대방이 자 덤벼! 덤벼! 이랬을 때 여러분들도 자신이 있다면 그래? 좋아. 그러면은 내 기꺼이 상대해주지. 나도 이제 안 봐준다. 라는 논조로 쓰는 것. 안 봐준다. 나도 이제 손님의 기운 부리지 않을 테야. 부크어치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부크어치는 세 가지 경우에 쓸 수 있죠. 첫 번째, 시에시에에 대한 표현 부크어치. 두 번째, 아우 겸양 떨지 마. 부크어치. 세 번째, 예 그럼 편하게 하겠습니다. 부크어치. 또는 그래 나도 이제 안 봐줄래. 부크어치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밑에 보시면 뿌 대신에 비에를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표현은 다음에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비에, 비에. 이 비에는 첫 번째 의미가 바로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별개의 문제야 라고 할 때 별개 또는 별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쓰지요. 즉 비의 별자는 다를 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어에 있어서 이 비에는 다음 단어의 줄임용어로도 씁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不要 원래는 要 사성이고 不도 사성이라 不要 라고 발음해야 정상이지만 不要 하면은 발음도 힘들고 또 상대방에게 오해를 미칠 수도 있죠. 왜? 不要는 뭐뭐 하지 마라 라는 금기의 명령형이에요. 야, 뭐뭐 하지 마. 不要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거를 중국어로 不要 해버리면 하지 마. 가뜩이나 명령을 하는 건데 억양까지 세지면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不要 뭐뭐 하지 마. 마세요. 라는 의미로 쓰이게 된 겁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不要不要 즉 不要는 뭐뭐 하지 마라 라는 금기의 명령형인데 중국인들은 이 不要를 압축해서 한 글자로 만든 것이 바로
따라 읽어봅니다. 삐에, 삐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국인들과 회화를 할 때 상대방이 삐에, 삐에 라고 표현한다면 에이, 하지 마세요. 하지 마. 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도 함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삐에, 不要. 즉, 삐에는 不要의 줄임명이 되는 것이지요. 다시 돌아와서 따라서 1번, 2번의 경우는 不客气를 别客气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别라는 단어는 不要의 합쳐진 표현으로서 뭐뭐하지 마라라는 금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1번 不客气, 谢谢 고마워요, 不客气 천만의 말씀을 이 不客气를 别客气로 바꿔 써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谢谢不客气 또는 别客气. 두 번째, 사양하지 마세요. 체면 차리지 마세요. 아들의 친구가 불편하게 먹고 있으니까 얘야 겸양 떨지 마, 편하게 하렴. 이 자체가 이미 명령, 권유죠. 따라서 不客气를 别客气로 바꿔 써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3번은 不客气를 别客气로 바꿔 써줄 수 없다는 얘기죠.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상대방 친구의 어머님께서 사양하지 마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네, 그럼 편하게 하겠습니다.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不客气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를 别客气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别客气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되는 거죠. 아울러 상대방이 덤벼 라고 했을 때 좋아, 봐주지 않겠어, 나도 사양하지 않을게, 역시 别客气라고 해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이해하셨죠? 1번 不客气, 2번 不客气는 别客气로 바꿔 써줄 수 있다. 단 3번은 불가능하다라는 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번. 8번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안부를 묻다라는 것이죠. 안부를 묻는다는 것은 안부, 한국식 한자로 얘기하면 편안한지 아닌지라는 뜻이죠. 즉 안부를 묻는다는 것은 편안한지 편안하지 않은지를 묻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중국인들은 안부를 묻다를 이처럼 표현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问好, 问好. 편안한지를 묻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 안부를 묻다라는 것은 대개 사람과 함께 오지요. 누구누구에게 안부를 묻다라는 형태로 씁니다. 이런 경우는 중국어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따라 읽습니다. 问他的好, 问他的好, 그의 안부를 묻다. 이 더 소유격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상황에서는 굳이 안 써줘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따라서 줄여서 问他好, 问他好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즉 问 사람의 好가 되는 것인데 이 더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울러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问 사람의 好, 이제 두 번째는 다음의 형태입니다. 바로
向他问好，向他问好의 형태가 되는 거죠. 이때는 向 방향을 나타냅니다. 이 역시 앞서서 말씀드렸던 对 또는 给와 마찬가지의 발전 과정을 겪어요. 对 마주하다에서 마주하다는 건 방향이니까 에게로, 给는 주다인데 준다는 건 역시 방향이 형성되므로 에게로 라고 설명드린 바 있죠. 向 역시 방향 향자입니다. 즉 방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형태의 방향을 나타내죠. 따라서 중국인들은 向 역시 1번 방향에서 파생시켜 2번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향해서라는 조사로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向他 하면은 그를 향해서 问好 안부를 묻는 것이니까 그에게 안부를 묻다라고 의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好 이 단어는 따라 읽어볼까요? 好 이처럼 사성어로도 발음된다는 사실입니다. 好 삼성어로 발음될 땐 좋다, 안녕하다, 건강하다라는 뜻이었는데 이제 사성어로 발음될 때는 동사가 된다라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예 따라 읽어볼까요? 爱好 爱는 사랑하다죠. 그리고 好 사성이 될 때는 동사가 되기 때문에 좋아하답니다. 따라서 爱好 하면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뜻이니까 바로 한국어의 애호와 같은 개념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애호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호는 동사로 쓰인 경우라는 것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爱好 아울러 다음의 단어도 역시 동사로 쓰인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성을 밝히는 존재를 호색이라고 하지요. 호색한이라고 쓰는데 이 한은 한나라 한자입니다. 예로부터 이 한나라 한자를 뒤에 전미사로 놓으면 남자를 뜻한다는 것이죠. 즉 호색하면 주로 이성, 여성을 밝히는 남자라는 의미로 쓰이게 됐으니 일반적으로는 호색이라고 표현해야 남성도 여성도 모두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好色 好 좋아하다 무엇을 色 색을 따라서 好色가 바로 색을 밝히다 이성을 밝히다 라는 뜻이 된다는 것 역시 함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과 역시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연습 문제를 풀이해 보시기 바라요. 수고하셨습니다.